안녕하세요. 닥터조의 자연치유TV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양소 두 번째 시간으로 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영양요법을 하는 의료인들이나 의학자들 중에서도 빠뜨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분해된 췌장요소에서 분해된 상태, 저분자화된 것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어야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세포의 원료가 됩니다. 또 혈액의 원료가 되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분해 산물, 노폐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혈관이나 여러 또 관절, 우리 조직에 쌓여서 만성질환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아미노산이 또 부족하면 세포와 또 혈액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암 환우나 만성질환자분들은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아미노산 식품을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주된 효능과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식품이 필요한 첫 번째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그 혈중의 단백질을 알부민이라고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이게 부족하면 이제 저알부민 혈증이죠. 그러면 이제 부종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복수나 흉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간경화나 간암, 심부전증 환자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부민을 높여야 복수나 부종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부민을 높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을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다음은 빈혈과 백혈구 효소판 감소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우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부전증 환우분들, 간경화 환우분들도 빈혈이나 또 백혈구 효소판이 감소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혈구들을 또 만드는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도 챙겨 먹지만 아미노산 식품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분해가 잘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으면 혈액이나 알부민을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분자된 아미노산으로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아미노산의 두 번째 효능은 당독소 해독입니다. 이 당독소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최종 단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젖산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젖산은 암세포를 키우는 먹이가 되고요. 이게 또 필요 물질이죠. 여러 암과 만성질환자의 악화의 요인입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구물질인 메틸글리옥살이 당독소인데요. 이 아미노산이 이것과 결합해서 혈중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킬레이션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당독소가 높은 우리 암 환우분들, 심부전증, 간경화, 당뇨합병증 이런 환우분들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아미노산 식품이 좋은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20종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식품이 좋겠습니다. 함유된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9종류는 필수고요. 11종류가 비필수입니다. 특히 이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좋은 아미노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보내면 18종의 아미노산이 검사가 가능한데요. 이 18종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시중에는 콩을 발효한 식품이나 또 누이고치를 발효한 실크아미노산이나 이런 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함량을 잘 보시고 고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흡수율입니다. 물론 이제 저분자 되어서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그것도 또 흡수율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한 달 정도 먹어서
이 알부민 수치나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 백혈구 효소판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아미노산 식품들이 당연히 좋은 아미노산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 질환 7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백혈병이고요. 두 번째 당뇨병이고요. 세 번째 간염 간경화, 네 번째 교원병 콜라겐 디지즈라고 하죠. 류마티스, 그리고 신장질환 신부전증, 그 다음에 호르몬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 부갑상선 질환, 네,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 질환에도 꼭 필요하고요. 7번째 파킨슨 루게릭,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에도 아미노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지방산이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파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리놀산, 아라키돈산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하고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오메가3입니다. 이것은 EPA, DHA 전구 물질로 두뇌, 망막의 주요한 원료가 되고요. 염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입니다. 이것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유사 호르몬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고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지방산이 호르몬 유사 물질로 작용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컨트롤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식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세 종류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 6, 9. 오메가3는 들깨, 아마시, 호두에 풍부합니다. 이것은 주로 뇌와 생식기, 세포막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6는요, 참깨, 달맞이꽃 종자, 잣종자에 풍부합니다. 이것은 피부와 혈관의 세포막의 주 성분이 되고요. 오메가9은 유채 종자에 풍부합니다. 이것은 내장과 골격의 세포막 원료가 됩니다. 각각 우리가 구성하는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들깨가 이 세 가지 식품 3, 6, 9이 다 풍부하고요. 특히 3가 많은 식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깨나 아마시를 매일 끼니 때마다 챙겨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치유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특히 혈압을 조절하는 원료가 되죠. 그래서 또 우리가 고혈압이나 대사질환 환자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잘 챙겨 드시고요. 그렇다면 좋은 필수 아미노산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식물성입니다. 동물성으로 나오는 이제 필수 지방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행을 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크릴 새우에서 나오는 또 이렇게 오메가 지방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산은 또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고요. 식물성 중에서는 보통 이것을 이제 많이 뽑아내려면 이렇게 볶아서 내지 않습니까? 이걸 볶으면 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냉압착을 한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좋고요. 또 이 중에서도 이제 냉압착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게 트랜스 지방이나 과산화 지질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제대로 냉압착해서 짠 식물성 기름이 제일 좋은 필수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식품을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서리태, 모링가, 들깨 이 세 가지를 비피트스로 발효해서 만든 식품을 우리 한우분들께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리태 모링가에는 식물성 단백질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모링가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이 들깨에 오메가3, 6, 9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